실전 모의고사 4회 31번 함께 보겠습니다. There could be. there 비동사는 뭐뭐가 있다인데 could가 붙었으니까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말입니다.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다. 자, 여기 different는 다양한이라는 뜻인데요. 뭐 다른이라는 말도 있지만 의외로 다양한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관계 부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 that은요, 관계 부사의 역할을 하고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요. Having two forms, 두 개의 형태를 가지는 거, 유전자의 두 가지 형태를 가지는 것이 might be, 여기 와야 될 것은요, 유익한 beneficial이 와야 됩니다. 누구한테 유익해요? 개인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냥 사람이라고 치면 돼요. 사람에게 유전자 형태를 두 가지 가지는 게 유익할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to see, 보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이 작용하는지 보기 위해서, 즉 여기서 그것이 말하는 것은 having two forms of a gene을 말하는 겁니다. 유전자의 두 가지 형태를 가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생각해 봐라. 이거 명령문입니다. 지금 하나의 절에 동사로 시작하고 있죠. 주어가 없습니다. 누가 생각하다, 누가가 없어요. 그냥 명령문입니다. 생각해 봐라. 두 개의 단순한 예시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시작하고 있네요. 만약에 유전자가 암호화하면, 효소를 암호화하면, 근데 어떤 효소냐면 작용하는 효소예요. 오직 in a finite temperature 일까요? infinite temperature 일까요? 일단은 finite은 뭐 유한한 이란 뜻이고요. infinite은 무한한 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직이 붙었으니까요. 오직 유한한, 그러니까 오직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는 뭐 10도에서 20도 사이라든지 20, 30도에서 40도 사이라든지 유한한, 즉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온도 범위에서만 작용을 하는 그런 효소를 암호화한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유전자가 효소를 암호화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전자의 역할은, 주된 역할은 단백질의 구성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그것의 유전적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이 쥐인이에요. 우리가 흔히 DNA랑 유전자를 헷갈려 하는데요. 비슷한 개념이긴 하잖아요. 근데 유전자는 DNA의 하위 개념이고요. DNA 안에 유전자가 있는 건데 DNA 특정 구간이고요. 유전자는 그 유전자는 단백질의 구성, 그러니까 유전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효소도 단백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효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쥐이에요. 근데 그게 암호화를 해요. 효소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효소를 만들기 위한 유전적인 정보를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딩을 해서 내보내면 이 유전적인 정보를 이제 번역을 해서 효소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근데 이 효소라는 게 오직 유한한 온도 범위에서만 작용을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리고 만약에 한 유기체가, 이때 유기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생명체를 오르가니즘이라고 합니다. 한 유기체가 경험을 한다면, 더 넓은 범위의 온도를 경험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생명체는 되게 온도차가 큰 곳에서 살고 있는데, 뭐 밤과 낮의 온도차가 굉장히 큰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 효소는 특정 온도 범위에서만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이 효소가 만들어지는 게 원활할 수가 없겠죠. 그 효소가 만들어지는 그 유한한 온도 범위에서만 이 유기체가 살고 있으면 효소가 되게 잘 만들어지겠지만,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기온을 경험한다면 그 효소가 만들어지기 어려울 거란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it is easy, 쉽습니다. 상상하기 쉽습니다. 뭐라고 상상하기 쉽냐면 가지는 것이 한 가지 형태의 효소를 가지는 것이, 근데 어떤 효소냐면 최적인 효소예요. 뭐의 최적이냐면 at one temperature, 한 기온, 하나의 온도, 한 특정 온도의 최적인 효소.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엔자임을 말해요. 사실 또 다른 form of the enzyme인데, 이때 of the enzyme이 이 form of the enzyme 저기 반복되고 있으니까 뒤를 생략하고 이렇게만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부터 보면은 상상하기가 쉽다. 한 가지 형태의 특정 온도의 최적인, 한 온도의 최적인 그런
한 가지 형태의 효소를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효소를 가지는 거 어떤 요소냐면은 또 최적인 효소예요. 에러 같은 온도가 아니라 이번엔 다른 온도라고 해야 되겠죠. 한 온도와 다른 온도. 그래서 뭐 10도에서 최적인 효소와 20도에서 최적인 효소 이렇게 서로 다른 온도의 최적인 효소 두 가지를 가지는 것이 might be preferred 더 선호될 거라는 거 by selection 이때 이 selection은 자연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선택설 많이 들어보셨죠? 유전적으로 더 생존에 유리한 것들이 살아남는 게 자연 선택설인데요. 네, 이 자연 선택설에 의하여, 자연 선택에 의하여 이 두 가지 형태의 엔자임을 가지는 것이 더 선호될 것이다. compared with, 뭐뭐와 비교하여, 뭐뭐와 비교해요? 가지는 것과 비교해요. 오직 하나의 효소 형태를 가지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효소? That is optimal, 최적인 효소, at a single temperature. 한 온도에서만 최적인 효소를 하나만 가지는 것보다 이 온도에서 최적이고 저 온도에서 최적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자연 선택에서 더 살아남기가 쉽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상상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가지 형태의 다른 유전자가 있으면 이 A라는 유전자는 특정 온도에 뭐 10도에서 잘 만들어진 효소를 만들어내고 B라는 유전자는 20도에서 잘 활성화되는 효소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작용해서 유전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일 첫 문장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다. 두 가지 형태의 유전자를 가지는 게 유익한 이유가 있겠다. 근데 그걸 보려면 뭐 두 가지 간단한 예시를 보면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시 중에 나온 게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두 가지 형태의 유전자를 가지는 게 유리한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두 번째 예시가 나옵니다. 여기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한 유전자가 코딩을 한다면, 그러니까 암호화를 한다면, 단백질을 암호화한다면, 이제 유전자가 단백질을 암호화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쥐인이라서 그 정보를 코딩을 해서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인이 만약에 단백질을 암호화하는데, 근데 그게 어떤 단백질이냐면 이번에는 효소가 아니고 어떤 단백질이냐면 제시하는 단백질이에요. 뭘 제시하냐면 특정 외래 단백질을 제시하는 단백질이에요. 외래 단백질이 뭐냐면 외래가 이제 foreign은 뭐 외국인 할 때 그 foreigner 생각나시죠? foreign은 외부의, 외래의라는 뜻이거든요. 외부 단백질, 그러니까 내부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 잘못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외래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시하는 단백질이 있대요. 근데 이런 걸 왜 제시를 하냐면 to train, 훈련하려고 제시해요. 누구에게? 그 면역세포한테 외래 단백질을 딱 제시를 해서 그 면역세포가 to attack, 공격하도록 그 세포를 공격하도록. 어떤 세포냐면 감염된 세포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예요. 그러므로 가득 찬 세포예요. 외래 단백질 조각들로 가득 찬 이런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는 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외래 세포를 제시를 하고 그걸로 훈련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렇게 외래 단백질을 제시하는 어떤 단백질을 그러니까 코딩하는 이런 유전자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 it is not easy일까요? hard일까요? 상상하는 게 쉽다 또는 어렵다. 뭐라고 상상하는 게? 두 가지 형태를 가지는 것이 아마도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게 쉽다 할까요? 어렵다 할까요? 쉽다고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두 가지를 가지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답이 easy가 되겠고요. 근데 이 부분에 보시면 어떤 두 가지 형태냐면 하면서 이 able to가 이 폼을 꾸며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which is가 생략이 된 겁니다.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서 어떤 두 개의 형태냐면 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예요. 뭘 할 수 있냐면 제시할 수 있는 더 넓은 범위의 외래 단백질 조각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다양한 외래 단백질을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제시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제가 생명과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이 글에 나와 있는 걸로만 이해를 하자면 어떤 단백질은 우리 체내에서 생성되는 어떤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외래 단백질을 제시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외래 단백질을 기왕이면 넓은 범위의 외래 단백질을 제시를 하면 이뮨셀이 즉 면역세포가 그 외래 단백질을 공격하는 훈련을 하는 게 조금 더 잘 훈련을 할 수가 있겠죠. 더 넓은 범위의 단백질을 상대로 훈련을 할 수가 있겠죠. 뭐보다? Than only one. 오직 하나를 가지는 것보다. 그래서 진화론적인 유전학자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러한 종류의 자연 선택이 rampant하다고. 이게 만연한이란 뜻입니다. scarce는 뭐 거의 드문이란 뜻이고요. 이거는 만연한, 되게 흔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selection,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선호하는 자연 선택이 아주 흔하다라는 거죠. 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as a consequence, 이거는 결과라는 뜻이에요. 그 결과 the level of fitness, 여기서 fitness는 적응이라는 의미로 맥락상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fit이 딱 맞다라는 뜻이잖아요. 적응의 수준이 더 높다, 잘 적응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유전자가 뭐 할 때 there are two analytic forms, 이거는 대립형질에라는 뜻이에요. 대립형질은 뭐 대립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대립형질의 형태가 나타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instead of one, 한 가지보다, 한 가지만 있는 것보다 대립형질, 두 개의 대립형질을 가지고 있을 때 대부분의 유전자에 있어서 적응의 수준이 좋다,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답은 beneficial 이었고요. 문맥상 어울리는 어휘도 우리가 찾아봤고, 주제와 요지와 제목의 차이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요. 주제 묻는 문제는 분명히 어떤 명사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써놨는데요. 두 가지 형태의 유전자를 가지는 것이 유전자 생존과 적응에 주는 이점이라고 하죠. 이 글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제가 보기로 나온다면 the benefit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면 advantages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가 먼저 나온 다음에 뭐의 이점이에요? of를 써야 되겠죠? 가지는 것의 이점이에요. 뭘 가져요? 두 가지 형태의 유전자를 가져요. two different, 다른 형태의 forms라고 해야 되죠? 두 개니까요. 유전자를 가지는 것의 이점이에요. 근데 뭐에 주는 이점이냐면 유전자의 생존과 적응에, for 뭐뭐를 위해, it 그것에 라는 뜻인데 이 유전자에 라는 말이겠죠. 그 생존과 적응이라고 해야 되니까 survivor and 적응은 fitness라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the benefit of having two different forms of a gene입니다. 두 가지 형태의 유전자를 가지는 것의 이점입니다. for its survivor and fitness, 유전자의 생존과 적응해주는 이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지는요, 두 가지 형태의 유전자를 가지는 것이 유전자의 생존과 적응에 이점을 제공한다, 이렇게 뭐뭐이다 라고 문장으로 제시가 되는 게 요지입니다. 보통은 요지 문제는 한글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이제 제목으로 출제가 될 때는요, 제목은 약간 모든 단어마다 대문자가 되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점점 한 다음에 이렇게 요약해서 나오던지, 아니면은 뭐 의문문으로 그냥 쓰이던지, 아니면 뭐 하여튼 뭔가 제목다운 그런 형태 있잖아요. 그런 제목의 형식을 띠되 요지와 주제를 그대로 담은 게 제목이 됩니다. 영어로 쓰자면 이런 식으로 단어마다 대문자를 쓰면서, 근데 이런 전치사나 관사에는 대문자를 쓰지 않습니다. 뭐 약간 이렇게 제목다운 스타일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유전자가 두 가지 형태를 가지는 게 개체에게, individual에게 유리할지도 모르는, beneficial 할지도 모르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예를 봐라 하면서, 만약에 하나의 유전자가 한정된 온도 범위에서만 작동하는 하나의 효소를 암호화하고, 만약 생물체가 더 넓은 온도 범위를 경험한다면, 그렇다면 한 온도에서 최적인 효소, 그리고 다른 온도에서 최적인 한 효소,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는 게 단일 온도에서 최적인 효소 하나만을 가지는 것보다
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호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살아남기 유리하다라는 걸 상상하는 건 쉽다. 이게 첫 번째 예시고요. 두 번째, 만약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그러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면역 세포를 훈련시키려고 어떤 유전자가 특정한 외래 단백질을 제시하는 하나의 단백질을 암호화한다면, 그러니까 단백질이 우리 체내에서 생성이 되는데 그 단백질의 역할은 외래 단백질을 제시하는 역할이에요. 저도 이 제시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른다고 했어요. 하여튼 이 면역 세포를 훈련시키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단백질이 있다면 더 넓은 범위의 외래 단백질 조각을 제시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지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진화 유전학자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선택이 만연해 있으며, 즉 흔하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 대신 두 개의 대립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적응도 수준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